이윤서 회장은 눈을 뜨자마자 무언가 변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 자신이 직접 승인한 병원 VIP, 병동의 호화로운 인테리어 때문이 아니었다. 공기의 흐름, 직원들의 움직임, 그리고 문밖에서 최 원장이 남편 박지훈과 나누는 대화에서 변화가 느껴졌다. 남편의 목소리는 흐릿하게 들려왔지만 이윤서는 그 억양을 알아들을 수 있었다. 그녀는 가느다란 틈만 남기고 눈꺼풀을 내렸다. 중요한 사업 협상에서 상대방이 자신이 한눈 판다고 생각할 때 그들의 진짜 속내를 엿듣기 위해 쓰던 오랜 수법이었다. 박지훈 씨, 최 원장의 목소리는 지치고 조심스러웠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이윤서 회장님의 상태는 위독합니다. 온갖 치료를 동원했음에도 불구하고 간부전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장기들이 하나씩 기능을 멈추고 있어요.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하지만요. 남편의 목소리에 팽팽한 긴장감이 실렸다. 길어야 3일입니다. 어쩌면 그보다 더 짧을 수도 있고요. 죄송합니다. 침묵. 이윤서는 아직 뛰고 있는 자신의 심장 소리를 들었다. 3일. 의사들이 마침내 지난 한 주간 그녀가 느끼고 있던 것을 인정한 셈이었다. 몸이 더 이상 말을 듣지 않았다. 49살 거대한 개인 병원 체인, 도심 한복판의 상업용 부동산, 주식, 자산, 그리고 남은 시간은 3일. 병실 문이 열렸다. 이윤서는 움직이지 않았다. 박지훈이 들어섰고 그녀는 그가 뿌린 향수 냄새를 맡았다. 그녀가 그의 생일에 선물했던 바로 그 값비싼 향수였다. 그는 침대 가장자리에 걸터앉아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가락은 따뜻하고 잘 관리되어 있었다. 3년 전 이 손은 외로움으로부터의 구원처럼 느껴졌다. 10살 연하의 잘생긴 남자. 세심하고 다정했다. 그는 그녀의 병원 중 한 곳에서 행정실장으로 일했다. 그가 처음 저녁 식사에 초대했을 때 이윤서는 소녀가 된 기분이었다. 아이는 없었다. 20년 전 첫 결혼이 파탄 난 후 그녀는 오롯이 사업에만 매달렸다. 세우고 확장하고 사들였다. 지금 그녀가 가진 모든 것은 박지훈과 결혼하기 전에 스스로 번 것이었다. 그는 그녀가 46이 되었을 때 삶에 들어왔다. 텅 빈 집과 끝없이 이어지는 저녁 시간을 문득 깨달았을 때였다. 박지훈이 몸을 더 가까이 숙였다. 이윤서는 얼굴 근육을 이완시킨 채 간신히 숨을 쉬었다. 그는 그녀가 강한 진정제 때문에 의식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간호사들이 그렇게 말해주었다. 아침에 남편이 그녀가 무언가 들을 수 있는지 물었고 의식이 강한 약물로 억제되어 있다고 답했다는 것을. 다음에 일어난 일은 이윤서가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기억할 것이다. 박지훈은 그녀의 손을 꽉 쥐고 엄지손가락으로 손목을 쓰다듬으며 거의 다정하게 속삭였다. 드디어.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 이윤서는 속으로 경직되었지만 몸은 그녀를 배신하지 않았다. 내 집, 내 수십억. 박지훈은 말을 이었고 그의 목소리에는 그녀가 전에 들어본 적 없는 억양이 섞여 있었다. 전부 다 내 것이 될 거야. 무려 3년이야. 3년을 참았어. 사랑하는 척하고 사업이니 책임이니 하는 내 잔소리를 듣고 내 친구들에게 웃어주고 너랑 잠자리에 들었지? 그가 비웃었다. 드디어 모든 게 끝나는구나. 그는 일어서서 그녀의 손가락을 놓고 보란듯이 걱정스럽게 이불을 바로잡아주고는 밖으로 나갔다. 이윤서는 그가 복도에서 누군가에게, 아마도 간호사에게 아내를 잘 보살펴달라며 곧 돌아오겠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목소리는 염려와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다. 문이 닫히자 이윤서는 눈을 떴다. 천장이 흔들렸다. 쇠약함 때문이 아니라 분노와 공포 때문이었다. 지난 몇 달간 일어났던 모든 일이 갑자기 하나의 뚜렷한 그림으로 맞춰졌기 때문이다. 점진적인 건강 악화. 처음에는 가벼운 메스꺼움, 그 다음엔 쇠약감과 어지럼증. 의사들은 스트레스와 과로 탓으로 돌렸다. 그녀 자신도 그렇게 생각했다. 하지만 3주 전 사무실에서 또다시 발작이 일어났을 때 그녀는 병원으로 실려갔다. 검사 결과는 이상한 수치를 보였다. 그때 이윤서는 자신의 병원 의사들조차 믿지 못하고 혈액 샘플을 다른 도시의 외부 연구소로 보냈다. 결과는 5일 전 그녀가 이미 이곳에 누워있을 때 도착했다. 독성학 분석 결과 혈액에서 있어서는 안 될 물질의 흔적이 발견되었다. 말기 암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완화 의료에 사용되는 희귀 약물이었다. 소량으로는 졸음을 유발하지만 다량으로는 간부전을 일으키고 연이어 모든 장기의 기능을 억제했다. 이윤서는 그때 믿지 않았다. 연구소의 실수라고 생각했지만
재검사를 요청했다. 두 번째 분석 결과도 마찬가지였다. 그리고 이제 박지훈의 말을 듣고 나니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그녀는 체계적으로 몇 달에 걸쳐 독살당하고 있었다. 이윤서는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손이 떨렸다. 그녀는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하려 애썼다. 3일, 의사들의 말이 맞다면 모든 것을 바로잡을 시간은 3일뿐이었다. 그녀는 박지훈을 알았다. 그가 잘생기고 매력적이지만 속이 비었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저 편안한 삶에 만족할 거라고 생각했다. 바보 같으니 그는 더 많은 것을 원했다. 모든 것을 원했다. 이윤서는 천천히 문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복도에서 누군가 양동이를 들고 부산을 떨었다. 물이 찰랑거리고 걸레질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녀가 조용히 불렀다. 저기요. 소음이 멈췄다. 몇 초 후 문이 살짝 열리고 청소부 아주머니가 병실 안을 들여다보았다. 젊은 여성이었다. 마르고 검은 머리를 뒤통수에 핀으로 고정하고 있었다. 화장기 없는 수수하고 호감 가는 얼굴이었다. 이윤서는 그녀를 전에 본 적이 있었다. 복도 바닥을 닦고 시트를 갈고 소변기를 비웠다. 힘들고 고마움도 없는 일이었다. 안 좋으세요? 청소부가 걱정하며 가까이 다가왔다. 지금 간호사님 부를게요. 아니요, 이윤서는 힘을 내어 또렷하게 말했다. 이름이 뭐예요? 민수진입니다. 민수진 씨, 문 좀 닫아줘요. 당신 도움이 필요해요. 여자는 당황했지만 문을 닫았다. 가까이 다가와 이윤서의 얼굴을 살폈다. 괜찮으세요? 의사 선생님 불러야 하는 거 아니에요? 난 완전히 의식이 있어요. 이윤서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그리고 당신이 날 위해 한 가지 해줘야 할 일이 있어요. 내가 제정신이라는 걸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요. 남편에게도, 의사들에게도. 하지만 내 변호사, 유진우 변호사님을 여기로 불러줘요. 전화번호는 내 휴대폰에 있어요. 협탁 위에. 이윤서 회장이 급히 와달라고 했다고 전해요. 개인적인 일이라고. 민수진은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전 그럴 수 없어요. 제 일이 아니에요. 다들 알게 되면.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이윤서는 숨을 골랐다. 평생 청소나 하고 남의 뒤치다꺼리나 하는 일은 다신 안 해도 될 만큼 돈을 주겠어요. 진심이에요. 여자는 불신의 찬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지만 그 눈 속에서 무언가 번뜩였다. 희망 혹은 절망. 이윤서는 이 아가씨가 삶의 막다른 골목에 몰려있다는 것을 알았다. 이런 사람들은 지푸라기라도 잡는다. 정말 진심이세요? 물론이에요. 하지만 시간이 없어요. 유 변호사님께 전화해요. 지금 당장. 민수진은 협탁으로 달려가 휴대폰을 꺼냈다. 연락처 목록을 넘기는 손가락이 떨렸다. 필요한 이름을 찾아 통화 버튼을 눌렀다. 이윤서는 긴 통화 연결음을 들었다. 마침내 상대방이 받았다. 유진우 변호사님, 죄송합니다. 저 병원에서 이윤서 회장님 대신 전화드리는데요. 회장님께서 급히 와달라고 하셔서요. 네, 의식이 있으세요. 개인적인 일이라고, 아주 급한 일이라고 하셨어요. 변호사가 무언가 되묻자 민수진은 같은 말을 반복했다. 그러고는 수화기를 이윤서에게 건넸다. 그녀는 간신히 전화기를 붙들었다. 유 변호사, 나야. 그녀가 말했다. 새 유언장을 작성해야겠어. 오늘, 지금 당장 공증인이랑 같이 와줘. 그리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수화기 저편의 유진우는 잠시 침묵하더니 짧게 대답했다. 가겠습니다. 1시간 안에 도착합니다. 이윤서는 민수진에게 전화기를 돌려주었다. 고마워요. 이제 당신은 여기서 기다리면서 아무 말도 안 하면 돼요. 그가 오면 당신은 증인이 될 거예요. 알겠어요. 하지만 왜 저죠? 왜 저를 믿으세요? 이윤서는 힘없이 미소 지었다. 당신은 외부 사람이니까. 내 주변 사람이 아니잖아. 내 남편이 당신을 돈으로 샀거나 협박할 수 없어. 당신은 그에게 관심 대상이 아니니까. 그리고 내게는 지금 당신 같은 사람이 필요해. 민수진은 벌어지는 일에 대한 공포로 벽쪽 의자에 주저앉았다. 이윤서는 눈을 감고 힘을 모았다. 1시간. 버텨야 했다. 1시간. 시간은 더디게 흘렀다. 창밖은 어두워지고 있었다. 10월의 저녁은 일찍 찾아왔다. 민수진은 조용히 앉아 이따금 이윤서를 힐끗 쳐다봤다. 그녀는 간헐적으로 졸았지만 의식을 잃지는 않았다. 정확히 1시간 후 문이 열리고 유진우 변호사가 들어왔다. 45살에 탄탄한 체격에 깔끔한 정장을 입고
노련한 법조인의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남자였다. 그의 뒤를 이어 그의 비서 김다은이 태블릿을 손에 들고 경계하는 표정으로 따라 들어왔다. 회장님. 유진우가 침대로 다가와 그녀의 얼굴을 살폈다. 무슨 일입니까? 문 닫아요. 이윤서가 명령했다. 앉아서 잘 들어요. 유진우는 김다은에게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는 문을 닫았다. 민수진은 움직이기조차 두려운 듯 벽 옆에 그대로 있었다. 유진우는 자리에 앉아 녹음기를 꺼냈다. 녹음해도 되겠습니까? 법적 명확성을 위해서요. 허락하죠. 이윤서는 짧고 명료하게 이야기했다. 검사 결과에 대해, 혈액에서 독성 물질이 발견된 것에 대해, 그리고 30분 전 박지훈이 한 말에 대해. 유진우는 끼어들지 않고 들었지만 그의 얼굴은 점점 굳어갔다. 그 검사 결과지 집 금고에 있습니까? 네, 어머니 생신이 비밀번호예요. 가져가서 복사해둬요. 이건 형사사건의 근거가 됩니다. 유진우가 천천히 말했다. 하지만 먼저 회장님의 의사를 기록해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법적으로 모든 재산이 배우자에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당신을 부른 거예요. 내 모든 걸 이 아가씨에게 유증하고 싶어요. 이윤서는 민수진을 가리켰다. 민수진 씨에게. 그러면 그녀가 당신에게 수임료를 충분히 지불할 거예요. 이것도 유언장에 포함시키죠. 유진우가 돌아보며 청소부를 훑어보았다. 그녀는 창백해졌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왜 이 아가씨입니까? 그녀가 여기 있으니까. 내가 그녀를 믿으니까. 그리고 나에겐 망설일 시간이 없으니까. 내 모든 재산은 혼전 재산이에요. 아이도 없고요. 이건 내 것이고 내 마음대로 처분할 권리가 있어요. 박지훈이 이 일을 제기할 수 없도록 유언장을 작성해줘요. 유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공증인과 서명 시점에 회장님의 의사 능력을 증명해줄 의사가 필요합니다. 그게 없으면 유언장은 취약해집니다. 오늘, 지금 당장 준비해줘요. 알겠습니다. 김 실장, 당직 공증인 부르고 다른 병원에서 신경과나 정신과 의사 한 분 찾아봐. 독립적인 분으로. 즉시 오시라고 해. 김다은이 전화기를 꺼내 들고 나갔다. 유진우는 민수진에게 돌아섰다. 아가씨,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날지 이해하고 있습니까? 민수진은 불안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완벽히는 당신은 이윤서 회장님의 모든 재산을 물려받게 될 겁니다. 집, 병원, 부동산, 예금 계좌까지. 아주 부유한 여자가 되겠지만 동시에 그 남편의 표적이 될 겁니다. 그는 유언장에 이 일을 제기하려 할 테고 당신을 협박하거나 매수하려 들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더 끔찍한 짓을 할지도 모르죠. 준비됐습니까? 민수진은 말이 없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제가 준비가 되어야만 하나요? 네, 법적으로는 우리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처리하겠지만 심리적으로는 전쟁이 될 겁니다. 이윤서가 끼어들었다. 민수진 씨, 당신에게 성인이 되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돈을 받으면 원하는 대로 해요. 하지만 한 가지만 부탁할게요. 그의 독살 사건을 끝까지 파헤쳐서 그가 감옥에 가도록 해줘요. 더 이상 아무도 죽이지 못하도록. 그리고 이 일에 당신을 돕는 모든 사람에게 후하게 보답해요. 약속하겠어요. 여자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약속할게요. 30분 후 병실에는 서류 가방과 도장을 든 나이든 공증인, 이웃병원에서 온 50살쯤 된 여의사, 유진우, 김다은, 민수진, 그리고 이윤서 본인이 모여 있었다. 정신과 의사는 진찰을 하고 질문을 던졌다. 오늘이 며칠이죠? 여긴 어디입니까? 대통령 이름은요. 이윤서는 또렷하게 대답했다. 의사는 서류에 적었다. 환자는 시간, 장소, 자신에 대한 인지 능력이 명확함, 의식은 뚜렷함, 의사 능력 있음, 서명, 그리고 도장. 공증인은 노트북을 펴고 유언장 내용을 타이핑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읽었다. 나, 이윤서는 온전한 정신과 뚜렷한 기억력으로 나의 사망일에 나에게 속하게 될 나의 모든 재산을 민수진에게 유증한다. 그는 눈을 들었다. 이윤서 회장님, 배우자의 상속권을 박탈한다는 사실을 이해하십니까? 이해합니다. 강요 없이 본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행동하는 것입니까? 네. 확인하십니까? 확인합니다. 공증인은 고개를 끄덕이고 휴대용 미니 프린터로 서류를 인쇄했다. 유진우는 모든 절차를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했다. 이윤서는 떨리는 손으로 서명했다. 공증인이 도장을 찍고 인증했다. 증인으로는 김다은과 이웃병동의 간호사가 나섰다. 어떠한 이해 제기도 차단하기 위해서였다.
모든 것이 끝나자 공증인은 문서를 서류철에 넣었다. 공증사무소에 보관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인증등본을 만들겠습니다. 모든 것은 법에 따라 처리될 겁니다. 이윤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기력이 그녀를 떠나고 있었다. 유진우가 몸을 숙였다. 회장님, 독성학 문제는 제가 맡겠습니다. 모든 검사 기록을 확보하고 검찰에 고발하겠습니다. 박지훈은 대가를 치를 겁니다. 고마워요. 그녀가 속삭였다. 모두가 나갔다. 민수진만 남았다. 그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침대 옆에 서 있었다. 집에 가요. 이윤서가 지친 목소리로 말했다. 내일 봐요. 어쩌면. 민수진은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다. 이윤서는 혼자 남았다.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3일. 어쩌면 그보다 짧을지도. 하지만 난 해냈어. 박지훈이 나를 죽이려 했던 바로 그 이유를 그에게서 빼앗았어. 그리고 지금 중요한 것은 오직 그것뿐이었다. 그날 밤 그녀는 사망했다. 조용히, 고통 없이. 아침에 간호사들이 그녀를 발견했다. 소식을 들은 박지훈은 복도에서 소리내어 보란듯이 울었다. 병원 직원들이 그를 위로했다. 그는 손수건을 꽉 쥔 채 고맙다고 말했지만 그의 눈에서는 승리의 불꽃이 춤추고 있었다. 아침은 전화벨 소리로 시작되었다. 박지훈은 이제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윤서의 사무실에 앉아 서류를 뒤적이고 있었다. 부동산 서류, 계좌 내역서, 임대계약서. 이 모든 부가 이제 그의 것이었다. 3년간의 기다림, 3년간의 사랑하는 남편 연기, 그리고 마침내 얻은 결과. 그는 가죽 의자에 등을 기대고 기지개를 켰다. 창밖은 맑은 10월의 어느 날이었다. 나뭇잎이 노랗고 주황색으로 불타고 있었다. 아름다웠다. 박지훈은 미소 지었다. 인생이 풀리고 있었다. 전화가 울렸다. 최유라. 그는 전화를 받았다. 응, 자기야. 어떻게 돼가? 애인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다. 다 끝났어. 오늘 밤에 죽었어. 조용히. 증인도 없이. 의사들은 간부전이라고 하더라. 아무도 의심 안 해. 확실해? 물론이지. 내가 다 계산했어. 아주 소량으로 몇 달에 걸쳐서 투여했거든. 약물은 빨리 분해돼서 흔적이 거의 안 남아. 누가 검사하려고 해도 아무것도 못 찾을 거야. 최유라는 잠시 침묵했다. 유언장은? 무슨 유언장? 그 여자 아무것도 안 남겼어. 내가 확인했어. 재산은 전부 혼전 재산이고 아이도 없잖아. 그러니까 배우자인 내가 상속받는 거야? 법은 내 편이야. 내 말이 맞았으면 좋겠다. 유라야, 걱정 마. 6개월 후에 전부 정리하고 병원이랑 부동산 팔아서 우리 떠나자. 내가 원하는 어디든 해외로. 몇 평생을 먹고 살 돈이 생기는 거야? 최유라는 한숨을 쉬었다. 알았어. 조심해. 서두르지 말고 슬퍼하는 척 잘하고. 난 프로야. 박지훈이 비웃었다. 나한테 가르치려 들지 마. 그는 전화를 끊고 이윤서가 수집하던 고급 위스키를 보관해둔 장식장으로 다가갔다. 한 잔 따라 한 모금 마셨다. 훌륭했다. 이 집의 모든 것은 훌륭했다. 그리고 이제 이 모든 것이 그의 것이었다. 문에 노크 소리가 났다. 나이든 가사도우미가 붉어진 눈으로 들어왔다. 사장님, 변호사님이 오셨습니다. 유진우 변호사님이요. 박지훈은 미간을 찌푸렸다. 유진우. 그 작자는 항상 너무 똑똑하고 너무 예리했다. 이윤서는 모든 법률 문제를 그에게 맡겼다. 무슨 일이지? 들어오시라고 해? 유진우가 사무실에 나타났다. 깔끔한 정장 차림에 심각한 얼굴이었다. 그는 악수를 청하지 않고 고개만 까딱했다. 박지훈 씨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지훈은 슬픈 표정을 지어 보였다. 비극입니다. 물론입니다. 몇 가지 법률적인 문제를 논의해야겠습니다. 듣겠습니다. 유진우는 초대를 기다리지 않고 자리에 앉아 서류철을 꺼냈다. 이윤서 회장님께서 유언장을 남기셨습니다. 박지훈은 긴장했다. 설마, 어째서 그녀는 유언장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았을까? 내용이 뭡니까? 사망 시점에 고인에게 속한 모든 재산은 다른 사람에게 유증되었습니다. 침묵. 박지훈은 그 말의 의미를 즉시 이해하지 못했다. 그가 되물었다. 그러니까 제가 상속인이 아니라는 말입니까? 이윤서 회장님은 자신의 재산을 다르게 처분하셨습니다. 박지훈은 벌떡 일어섰다. 불가능해. 그 여자는 코마 상태였어. 언제 그걸. 유진우는 그를 차갑게 바라보았다. 유언장은 사망 하루 전에 작성되었습니다. 공증인과 의사 능력을 증명한 정신과 의사,
그리고 2명의 증인이 입회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합법적입니다. 누구한테? 박지훈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누구한테 유증했는데? 그것은 내일 오전 10시 공증인 사무실에서 공표될 겁니다. 반드시 참석하셔야 합니다. 소송할 거야. 박지훈이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다. 그 여자는 제정신이 아니었어. 아팠다고. 저희에겐 서명 당시 그녀의 완전한 의사 능력을 증명하는 의학적 소견서가 있습니다. 영상 기록도 있고요. 공증인의 증언도 있습니다. 유진우는 일어섰다. 정신적으로 대비하시고 개인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는 인사도 없이 나갔다. 박지훈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홀로 남았다. 유 원장, 감히 어떻게 그럴 시간이 있었지? 그는 전화기를 집어들고 최유라에게 전화를 걸었다. 문제가 생겼어. 아주 큰 문제. 다음 날 아침, 박지훈은 공증인 사무실에 나타났다. 최유라도 함께였다. 그는 그녀를 힘든 시기에 자신을 지지해주는 가족의 친구라고 소개했다. 그 나이든 공증인이 그들을 사무실에서 맞았다. 그곳에는 이미 유진우와 그의 비서 김다은이 앉아 있었다. 상속인은 어디 있습니까? 박지훈이 날카롭게 물었다. 상속인께서는 대리인을 보내셨습니다. 공증인이 대답했다. 유진우 변호사께서 공증된 위임장을 근거로 그분의 이익을 대변합니다. 그 여자가 누군데? 어디 있는데? 공증인은 서류철을 열어 문서를 꺼냈다. 고 이윤서 회장님의 유언장에 따라 모든 재산의 유일한 상속인은 민수진 씨입니다. 주소지는? 그 여자가 누군데? 박지훈은 자신의 귀를 믿을 수 없었다. 처음 듣는 이름이야. 고인의 배우자께서 사망하신 병원의 청소부입니다. 공증인이 확인해 주었다. 최유라가 박지훈의 손을 잡고 경고하듯 꽉 쥐었다. 그는 분노를 삼키고 억지로 차분하게 말했다. 말도 안 됩니다. 이윤서는 그 여자를 몰랐어요. 어떻게 그 여자한테 모든 걸 유증할 수 있죠? 유진우가 침착하게 대답했다. 유언자는 누구에게든 자신의 재산을 유증할 권리가 있습니다. 법은 그 동기를 설명하도록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팠어요. 제정신이 아니었다고요. 그 반대입니다. 유진우는 책상 위에 의학 소견서를 올려놓았다. 이것이 유언장 서명 직전에 감정을 수행한 정신과 의사의 소견서입니다. 결론은 의사 능력 있음, 의식 명확함, 자유의지임. 또한 작성 절차에 대한 영상 기록도 있습니다. 공증인이 직접 그녀의 의사를 확인했습니다. 모든 것이 흠잡을 데 없이 처리되었습니다. 박지훈은 발밑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그럼 나는? 공증인은 명백한 사실을 설명하듯 참을성 있게 설명했다. 배우자분의 재산은 혼전에 취득된 것입니다. 따라서 공동재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생존 배우자로서 귀하께서는 공동으로 형성된 재산, 즉 3년간의 결혼 생활 동안 취득되거나 벌어들인 것에 대한 귀하의 몫만 가질 권리가 있습니다. 집, 병원, 상업용 부동산, 계좌. 이 모든 것은 결혼 전에 이윤서 회장님의 소유였습니다. 유언장에 따라 이 자산들은 민수진 씨에게 이전됩니다. 그러니까 나한테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군. 귀하께는 3년간의 급여, 개인 저축, 귀하의 명의로 된 자동차가 있습니다. 그것이 공동재산에서 귀하의 몫입니다. 박지훈은 침묵했다. 머릿속이 윙윙거렸다. 3년 동안 그는 그녀를 독살하고 참고 연기했다. 무엇을 위해서? 빌어먹을 청소부 따위가 수백억을 차지하는 꼴을 보려고? 그 여자 어디 있어? 그가 조용히, 위험할 정도로 조용히 물었다. 민수진 씨는 대리인을 통해 상속 수락 신고를 했습니다. 공증인이 대답했다. 그녀의 소재지는 귀하께서 아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 여자랑 얘기 좀 해야겠어? 불가능합니다. 유진우가 끼어들었다. 제 의뢰인은 당신과 만나기를 원치 않습니다. 소송할 거야. 법원에 제소하겠어? 귀하의 권리입니다. 하지만 경고하는데 저희는 소송이 성공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할 모든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언장은 법률적으로 완벽하게 작성되었습니다. 유언자의 의사는 명확하게 표현되었습니다. 의료 기록은 의사 능력을 증명합니다. 유언장을 무효로 할 근거가 없습니다. 박지훈은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최유라가 그의 팔을 부축했다. 그들은 말없이 사무실을 나섰다. 거리에서 박지훈은 멈춰서서 최유라를 돌아보았다. 다 무너졌어. 그가 속삭였다. 전부는 아니야. 최유라는 차갑게 쳐다보았다. 그 아두 찾아내서 포기하게 만들 거야? 협박하든 매수하든
상관없어. 중요한 건 빨리 움직이는 거야. 유진우가 그 여자를 어딘가에 숨겼어. 찾아낼 거야. 나도 아는 사람 있어? 사람 잘 찾는 사람들. 며칠만 줘. 박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가슴속에서 증오가 끓어올랐다. 이윤서는 그를 속였다. 죽어가면서까지 복수하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이 모든 것을 투자한 후에는 한편 유진우의 사무실에서는 회의가 한창이었다. 유진우 변호사는 책상에 앉아 김다은과 사립탐정 안동철을 마주보고 있었다. 안동철은 전직 형사로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을 가진 42세의 다부진 남자였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유진우가 시작했다. 민수진 씨는 지금 안전한 곳에 있습니다. 이웃 경기도로 가서 방을 얻고 임시직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박지훈은 그녀를 찾을 겁니다. 멈추지 않을 거예요. 그가 뭘 할 수 있는데요? 김다은이 물었다. 협박, 매수, 상속 포기 강요. 거절할 경우 최악의 상황에는 신체적 위해를 가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체계적으로 아내를 독살한 사람을 상대하고 있습니다. 그는 뭐든지 할 수 있는 인간입니다. 안동철은 고개를 끄덕였다. 병원 CCTV를 전부 확인해서 최근 몇 달간 이윤서 회장과 접촉한 사람들을 추적하겠습니다. 박지훈이 어떤 약을 샀는지 약국들도 조사할 거고요. 독살했다면 흔적이 남아있을 겁니다. 좋습니다. 한 가지 더 형사사건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박지훈은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민수진 씨를 계속 위협할 겁니다. 이미 검찰에 고발장을 준비했습니다. 이윤서 회장님이 직접 의뢰했던 독성학 분석 결과도 첨부했고요. 의사의 처방 없이 복용해서는 안 될 물질이 혈액에서 명확하게 검출되었습니다. 김다은이 했다. 만약 부검에서 독살이 확인되지 않으면요? 확인될 겁니다. 이윤서는 꼼꼼한 사람이었어요. 2개의 독립된 연구소에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결과는 동일해요. 게다가 날짜별로 상태 악화를 기록하고 증상 일지까지 썼습니다. 모두 정황 증거지만 무게가 있습니다. 누구에게 사건을 맡길까요? 이상철 형사에게. 검찰과 협력하는 경찰청 사람인데 전문가고 뇌물을 받지 않아요. 누군가 이 사건을 법정까지 끌고 간다면 그 사람일 겁니다. 안동철이 일어섰다. 작업 시작하겠습니다. 내일 첫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가 떠나자 유진우는 김다은에게 돌아섰다. 민수진 씨에게 연락해요. 모든 게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전하고 조용히 숨어 있으라고 해요. 무슨 일 있으면 바로 나한테 전화하라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윤서 회장 서류 전부 확인해봐요. 계약서, 증서, 거래 내역. 모든 자산이 법적으로 보호받고 있는지 확실히 하고 싶어. 박지훈이 허점을 찾으려 할 테니 미리 막아야 해. 김다은은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다. 유진우는 홀로 남았다. 그는 금고를 열어 유언장 사본을 꺼내 다시 읽었다. 모든 것이 옳았다. 단어 하나, 쉼표 하나까지. 이윤서는 현명한 여자였다. 죽어가면서도 모든 것을 세세하게 계획했다. 그는 병실에서의 마지막 대화를 떠올렸다. 그녀가 두려움 없이 차분하게 그를 바라보던 모습을. 유 변호사, 내가 죽어가고 있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그가 아무것도 갖지 못하게 하고 싶어. 단 한 푼도. 나를 죽인 게 헛수고였다는 걸 깨닫게 해줘요. 회장님, 정말 민수진 씨에게 모든 걸 주시려는 겁니까? 거의 모르는 사람인데요. 알아요. 충분히. 그녀는 정직해. 푼돈 벌면서 방 얻어 살고 돌아가신 어머니 치료비 빚 갚고 있어. 그런 사람은 돈으로 살 수 없어. 그런 사람에게는 복수를 맡길 수 있지? 복수요. 내 박지훈이 감옥에 가길 바라요. 내 살인죄로 재판받기를. 그리고 민수진은 증인이에요. 그가 병실에 들어오는 걸 봤고 내가 나중에 한 말을 들었어. 그녀가 수사를 도울 거예요. 나한테 약속했어요. 유진우는 그때 고개를 끄덕였고 이제 죽어가는 의뢰인과의 약속을 이행하고 있었다. 그는 유언장을 다시 금고에 넣고 전화기를 들었다. 이상철 형사의 번호를 눌렀다. 이상철 형사님, 유진우입니다. 드릴 자료가 있습니다. 체계적인 독살에 의한 고의적 살인 가능성이 있습니다. 서류 보내드리겠습니다. 복잡하지만 가능성 있는 사건입니다. 수화기 저편의 이 형사는 잠시 침묵했다. 보내보시죠.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신 기다리겠습니다. 유진우는 전화를 끊었다. 이제 기다릴 일만 남았다. 사법의 톱니바퀴가 움직이기 시작하기를. 느리지만 피할 수 없이. 그 시간
이웃 도시의 작은 월세방에서 민수진은 낡은 소파에 앉아 창밖을 보고 있었다. 유리창 밖으로는 가을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다. 빗방울이 유리를 타고 흘러내려 구불구불한 물줄기를 만들었다. 그녀는 아직도 믿을 수 없었다. 모든 것이 꿈만 같았다. 이틀 전만 해도 그녀는 병원 복도 바닥을 닦고 쥐꼬리만 한 월급을 받으며 다음 월급날까지 돈을 세고 있었다. 그런데 오늘 유진우 변호사는 그녀가 막대한 재산의 상속인이라고 알려주었다. 민수진은 기쁘지 않았다. 두려웠다. 이윤서의 남편이 자신을 가만두지 않을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가 찾아올 것이다. 그리고 그때는 전화가 울렸다. 김다은 실장이었다. 민수진 씨, 어떻게 지내세요? 괜찮아요. 집에 있어요. 잘 됐네요. 필요 없으면 외출하지 마세요. 박지훈이 벌써 찾기 시작했어요. 저희가 그의 움직임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아직 당신이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조심하세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요. 곧 형사님이 증언을 듣고 싶어 할 거예요. 병원에서 본 것, 이윤서 회장님이 했던 말에 대해서요. 준비해두세요. 준비됐어요. 그분께 약속했어요. 잘했어요. 힘내세요. 민수진은 전화를 끊었다. 창백하고 수척했지만 맑고 단호한 눈빛을 가졌던 이윤서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리고 그녀의 마지막 말을 기억했다. 그의 독살 사건을 끝까지 파헤쳐줘. 그가 감옥에 가도록. 그녀는 해낼 것이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윤서가 그녀에게 기회를 주었으니까. 다른 삶을 살 기회를. 그리고 민수진은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않을 것이다. 창밖으로 땅거미가 지고 있었다. 다른 도시 어딘가에서 박지훈은 정보를 모으고 계획을 세우고 공격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곳 조용한 방 안에서 어제까지만 해도 아무것도 아니었던 한 여자가 자신을 지킬 준비를 하고 있었다. 게임은 시작되었고 판도는 지기에는 너무나도 컸다. 이상철 형사는 경찰청 사무실에 앉아 유진우 변호사가 보낸 자료를 검토하고 있었다. 서류철은 두꺼웠다. 의학소견서, 두 독립연구소의 독성학 분석 결과, 진료 기록, 그리고 고 이윤서가 날짜별로 증상을 기록한 개인 일지까지. 이 형사는 꼼꼼하고 청렴하기로 정평이 난 베테랑이었다. 그는 시끄러운 사건을 좋아하지 않았지만 한 번 맡으면 끝을 봤다. 지금 그는 독성학 분석 결과를 세 번째 읽고 있었다. 모든 것이 맞아떨어졌다. 이윤서의 혈액에서 말기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완화 의료용 약물 흔적이 발견되었다. 다량으로는 치명적으로 위험한 물질이었다. 희귀하고 엄격한 처방이 필요한 약물. 이윤서는 암 환자가 아니었다. 이 약이 어디서 나왔을까? 이 형사는 전화기를 들어 유진우에게 걸었다. 유 변호사님, 자료 받았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이윤서 회장이 이 약물을 복용할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전혀요. 주치의도 그런 약을 처방한 적이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오히려 이윤서 회장님이 이상한 낌새를 채고 몰래 외부 연구소에 검사를 의뢰한 겁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지만 신뢰할 만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녀의 음식이나 약에 접근할 수 있었던 사람은 누굽니까? 우선 배우자인 박지훈입니다. 함께 살았고 그가 차를 끓여주고 약을 가져다 줬습니다. 가사도우미는 일주일에 3번 왔지만 20년 넘게 일한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다른 접촉은 일시적이었고요. 배우자의 동기는 상속이겠군요. 이윤서 회장은 병원 체인, 상업용 부동산, 거액의 예금을 소유했습니다. 전부 혼전 재산이고요. 자녀도 없습니다. 만약 그녀가 유언장 없이 사망했다면 모든 것이 법정 상속인인 박지훈에게 돌아갔을 겁니다. 하지만 그녀는 유언장을 남겼습니다. 내오 사망 하루 전에요. 제3자인 청소부 민수진 씨에게요. 박지훈은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흥미롭군요. 동기, 수단, 기회. 전형적인 삼박자네요. 그렇습니다. 게다가 증인도 있습니다. 민수진 씨는 이윤서 회장이 제게 의심을 털어놓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증언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어디 있습니까? 안전한 곳에 있습니다. 박지훈이 적극적으로 그녀를 찾고 있습니다. 협박해서 상속을 포기하게 만들려 하고요. 그녀의 신변이 걱정됩니다. 이 형사는 미간을 찌푸렸다. 알겠습니다. 형법 제250조 살인죄 혐의로 형사사건을 입건하겠습니다. 시신 발굴과 재부검을 지시할 겁니다. 독살이 확인되면 박지훈은 죗값을 치르게 될 겁니다. 아주 큰 죗값이요. 감사합니다. 이상철 형사님, 별말씀을요. 제 일을 할 뿐입니다.
이 형사는 전화를 끊고 형사사건 입건 서류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까다로운 작업이 예상되었지만 그는 이런 사건을 좋아했다. 모든 조각이 명확한 그림으로 맞춰지고 범인이 심판을 피했다고 생각할 때쯤 그물망이 조여드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런 사건들. 이틀 후 형사는 법원으로부터 이윤서의 시신 발굴 허가를 받았다. 절차는 비공개로 조용히 진행되었다. 시료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보내졌다. 전문가들이 작업하는 동안 이 형사는 정황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그는 부하들에게 이윤서가 살던 동네 약국들의 CCTV 기록을 확보하라고 지시했다. 임무는 간단했다. 박지훈이 그 특정 약물을 구매했는지 찾는 것.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다. 한 개인 약국의 녹화 영상에 박지훈이 뚜렷하게 찍혀 있었다. 그는 창구로 다가가 약사와 대화하고 돈을 건네고 약 상자를 받았다. 날짜는 이윤서가 사망하기 2달 전이었다. 이 형사는 약사를 소환 조사했다. 50살쯤 된 여자는 불안해하며 겁에 질려 있었다. 이 사람 기억합니까? 형사가 박지훈의 사진을 보여주었다. 네, 기억나요. 몇 번 왔어요. 완화 의료용 약을 사갔어요. 어머니가 암이라고 집에서 고통 없이 지내시게 의사 선생님이 허락했다고 했어요. 처방전은 있었습니까? 약사는 창백해졌다. 아니요. 처방전을 잃어버렸다고 했어요. 돈을 더 주겠다고 제안했죠. 저는 돈이 필요해서 동의했어요. 몇 번이나 샀습니까? 4-5번. 정확히는 기억 안 나요. 이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법을 어겼다는 걸 알고 있습니까?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것, 만약 이 약물이 살인에 사용되었다면 당신은 공범입니다. 여자는 울기 시작했다. 몰랐어요. 맹세코 몰랐어요. 진술서를 쓰세요. 자수하는 겁니다. 그러면 죄가 경감될 겁니다. 하지만 법정에서 증언은 해야 할 겁니다. 그녀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 형사는 그녀에게 조서를 구술했고 그녀는 서명했다. 박지훈으로 향하는 또 하나의 실마리가 문서로 확보되었다. 한편 사립탐정 안동철은 자체 조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그는 이윤서가 입원했던 병원의 모든 CCTV 기록을 확보했다. 누가 그녀의 병실에 출입했고 언제, 얼마나 머물렀는지 분석했다. 박지훈은 정기적으로 나타나 과일과 꽃을 가져다주고 침대 곁을 지켰다. 카메라 속 그는 모범적인 남편처럼 보였다. 하지만 어느 날 안동철은 한 가지 세부 사항을 발견했다. 박지훈이 보온병을 들고 들어온다. 10분간 머문다. 보온병 없이 나간다. 1시간 후 간호사가 식기를 치우러 들어간다. 보온병은 비어있다. 안동철은 의료 기록을 확인했다. 그날 이윤서의 상태는 급격히 악화되었다. 메스꺼움, 쇠약감, 의식 혼란. 의사들은 병세 악화로 치부했다. 탐정은 그 간호사를 찾아 비공식적으로 인터뷰했다. 그날 기억하세요? 박지훈 씨가 아내분께 보온병에 차를 가져다 줬던 날요. 네, 기억나요. 이윤서 회장님이 조금 마시더니 차가 쓰다고 하셨어요. 전 찻잎이 진하게 우려졌나 보다 생각했죠. 박지훈 씨는 뭐라고 했습니까? 아무 말 안 했어요. 그냥 웃으면서 아내가 항상 까다로웠다고 했죠. 안동철은 증언을 기록했다. 기소의 벽에 또 하나의 벽돌이 쌓였다. 동시에 그는 유언장이 공표된 후 박지훈의 행동을 추적했다. 박지훈은 사설경호업체 소속의 건장한 남자 2명을 고용했다. 그들은 도시를 샅샅이 뒤지며 민수진의 전 동료, 이웃, 지인들을 신문했다. 그녀가 어디로 갔는지 찾고 있었다. 안동철은 유진우에게 보고했다. 박지훈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부하들이 민수진 씨가 외곽에서 방을 얻어 살았다는 걸 알아냈습니다. 집주인을 신문했더니 일주일 전에 이사 갔고 새 주소는 남기지 않았다고 했답니다. 조만간 찾아낼 겁니다. 네, 그들에겐 자원이 있으니까요. 선수를 쳐야 합니다. 민수진 씨와 박지훈의 부하들을 만나게 하되 우리의 통제하에 두는 겁니다. 압박과 협박 시도를 기록하는 거죠. 이건 또 다른 형사사건, 즉 거래 강요 및 협박죄의 근거가 될 겁니다. 유진우는 생각했다. 위험하지만 효과적인 방법이었다. 민수진 씨와 얘기해보겠습니다. 그는 민수진에게 연락해 계획을 설명했다. 그녀는 처음에는 두려워서 망설였다. 하지만 유진우가 설득했다. 민수진 씨, 그들은 어차피 당신을 찾아낼 겁니다. 차라리 우리 조건 하에서 일이 벌어지는 게 낫습니다. 박지훈은 당신이 재산을 넘겨주는데 동의할 거라고 확신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근처에 있을 거고
경찰도 함께 할 겁니다. 다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박지훈은 더 깊은 궁지에 몰리게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할게요. 안동철은 정보 유출을 조직했다. 경호업체의 지인을 통해 박지훈의 부하들에게 미끼를 던졌다. 민수진이 이웃 도시인 춘천의 작은 개인 연구소에서 일한다는 정보였다. 정보는 이틀 만에 박지훈에게 전달되었다. 그는 즉시 최유라와 2명의 경호원을 데리고 그곳으로 향했다. 계획은 간단했다. 그 아두 찾아내서 협박하고 상속 포기 각서에 서명하게 만든다. 동의하지 않으면 더 강하게 압박한다. 그들은 저녁에 민수진이 연구소에서 나올 때 그녀를 추적했다. 그리고 텅 빈 거리에서 그녀를 둘러쌌다. 박지훈이 미소 지으며 앞으로 나섰다. 민수진 씨, 드디어 만났군요. 얘기 좀 합시다. 여자는 뒷걸음질 쳤다. 박지훈은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계속했다. 넌 법적으로 내게 속한 걸 가졌어. 이윤서는 내 아내였고 내가 3년 동안 돌봤다고. 넌 그냥 운 좋게 그 자리에 있었던 우연한 계집애일 뿐이야. 이게 공평하다고 생각해? 민수진은 말이 없었다. 박지훈이 주머니에서 서류를 꺼냈다. 이게 상속 포기 각서야. 서명하면 3억을 주지. 내 빚 갚고 새 인생 시작하기에 충분할 거야. 거절하면 그는 경호원들을 향해 고개를 까딱했다. 후회하게 될 거다. 서명 안 해요. 민수진이 겨우 내뱉었다. 박지훈은 미간을 찌푸렸다. 최유라가 가까이 다가와 나긋나긋하게 말했다. 얘야, 내가 누굴 상대하는지 모르는구나. 박지훈은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야. 내가 순순히 서명하지 않으면 강제로 하게 만들 거야. 아주 아프게. 내 자신을, 내 건강을 생각해. 싫다고 했어요. 경호원 중 한 명이 앞으로 움직이는 순간 모퉁이에서 안동철이 나타났다. 그의 뒤에는 제복을 입은 경찰 2명이 있었다. 멈춰. 경찰이다. 박지훈은 얼어붙었다. 최유라는 창백해졌다. 경호원들은 당황하며 서로를 쳐다보았다. 안동철이 민수진에게 다가갔다. 괜찮아요. 네, 그녀는 떨고 있었지만 버티고 있었다. 저 사람들이 저를 위협했어요. 상속 포기 각서에 서명하라고 강요했어요. 경찰관이 진술을 기록했다. 박지훈은 변명하려 했다. 우린 그냥 대화했을 뿐입니다. 어떤 위협도 없었어요. 다 녹음되어 있습니다. 안동철이 민수진의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냈다. 단어 하나하나까지요. 거절하면 후회하게 될 거라는 말도 포함해서요. 박지훈은 덫에 걸렸다는 것을 깨달았다. 경찰은 조서를 작성하고 그와 최유라를 진술 조사를 위해 연행했다. 경호원들은 출석 서약을 하고 풀려났다. 경찰서에서 박지훈은 아침까지 억류되었다가 출국 금지 조치와 함께 풀려났다. 하지만 사건은 접수되었다. 이상철 형사는 자료를 받고 거래 강요 및 폭력 위협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다. 이제 박지훈을 상대로는 2개의 사건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었다. 이윤서 살인 사건과 상속인 협박 사건. 상황은 위급해지고 있었다. 박지훈은 더 이상 자신의 것이 아닌 집으로 돌아왔다. 최유라는 소파에 앉아 머리를 감싸쥐고 한탄했다. 모든 게 무너지고 있어. 지훈 씨, 그들이 우리를 궁지로 몰고 있어. 닥쳐. 그가 쏘아붙였다. 생각 좀 하자. 뭘 생각해? 늦기 전에 도망쳐야지. 어디로 도망가? 돈이 없어. 이윤서가 그 빌어먹을 아두한테 다 줘버렸다고. 나한테 남은 건 3년치 월급뿐인데 그것도 진작에 다 썼어. 그럼 어떡해? 박지훈은 말이 없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 형사는 파고들고 탐정은 증거를 모으고 증인들은 증언하고 있다. 곧 체포될 것이고 그러면 모든 것이 끝난다. 계획이 필요했다. 필사적이고 위험하지만 계획이. 그는 전화기를 들어 경호원 중 한 명에게 전화를 걸었다. 잘 들어. 민수진에 대한 정보가 필요해. 찾을 수 있는 모든 것, 어디 사는지, 어디서 일하는지, 누가 그녀를 보호하는지 평소보다 2배로 줄게. 경호원은 동의했다. 박지훈은 전화를 끊었다. 최유라는 공포에 질린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미쳤어. 그 일이 있었는데 또. 난 포기 안 해. 박지훈이 그녀의 말을 끊었다. 3년을 그 여자한테 쏟아부었어. 3년이. 그런데 이제 어떤 청소부 아두가 모든 걸 차지한다고? 아니,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여자가 포기하게 만들 거야. 최유라는 일어섰다. 그럼 나 없이 해임난 당신 복수 때문에 감옥 가기 싫어. 그럼 꺼져버려. 박지훈이 내뱉었다. 넌 더 이상 필요 없어.
그녀는 문을 쾅 닫고 나갔다. 박지훈은 홀로 남았다. 어둠 속에서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증오가 그를 가득 채웠다. 자신을 속인 이윤서에게, 자신의 미래를 훔친 민수진에게, 자신을 혼자 남겨두고 도망친 최유라에게, 모든 것을 법적 전쟁으로 만든 유진우에게. 하지만 그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 시간, 이상철 형사는 새로운 자료를 검토하고 있었다. 국과수의 부검 결과는 예상보다 빨리 나왔다. 결과는 명백했다. 이윤서의 사망 원인은 독성 약물의 체계적 투여로 인한 다발성 장기 부전이었다. 조직 내 약물 농도는 최소 3개월 이상의 장기적인 중독을 시사했다. 이 형사는 유진우에게 전화했다. 유 변호사님, 부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독살이 확인되었습니다. 박지훈을 피의자로 전환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내일 신문을 위해 소환합니다. 도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겁니다. 도주 및 증인 위협의 위험이 명백합니다. 동의합니다. 계속 알려주십시오. 이 형사는 통화를 마치고 서류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올가미가 조여지고 있었다. 곧 박지훈은 자신이 있어야 할 곳, 즉 감옥에 가게 될 것이다. 박지훈은 아침 8시에 소환장을 받았다. 배달원이 봉투를 건네며 서명을 요청했다. 박지훈이 봉투를 뜯었다. 형법 제250조 살인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라는 소환장이었다. 그는 2번 읽었다. 부검 결과가 나왔다는 뜻이었다. 증거를 찾았다는 뜻이었다. 시간이 전혀 남지 않았다. 박지훈은 소환장을 책상에 던지고 전화기를 집어들었다. 경호원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수진이 춘천 어디에 사는지 정확히 찾았나? 내 이민거리 17번지에 있는 방을 빌렸습니다. 경호는 없지만 탐정 안동철이 주기적으로 나타납니다. 좋아. 내가 얼마 줘야 하지? 5천만 원입니다. 받게 될 거야. 한 가지만 더 그 여자를 겁줘야겠어? 제대로. 상속을 포기하든가 아니면 시체로 발견되든가? 경호원은 잠시 침묵하더니 덧붙였다. 그건 다른 돈과 다른 위험이 따르는 일입니다. 현금으로 1억. 절반은 지금, 절반은 일 끝나고. 언제? 오늘 저녁. 나도 직접 갈 거야. 너도 같이 믿을 만한 사람 한 명 더 데려와. 알겠습니다. 박지훈은 전화를 끊었다. 아드레날린이 솟구쳤다. 미친 짓이라는 걸 알았다. 형사가 바로 뒤쫓고 있었다. 내일은 신문이다. 체포될 수도 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완전히 패배하는 것이다. 만약 민수진이 상속을 포기하면 사건은 무너진다. 상속이 없으면 동기도 없다. 동기가 없으면 혐의는 약해진다. 그는 짐을 쌌다. 돈, 서류, 예비 전화기. 가사도우미에게는 신경이 쇠약해져 친구 집에 며칠 다녀오겠다는 메모를 남겼다. 차에 올라 경호원을 만나러 갔다. 한편 춘천에서 민수진은 퇴근 준비를 하고 있었다. 연구소는 저녁 6시에 문을 닫았다. 그녀는 옷을 갈아입고 거리로 나섰다. 11월이 제자리를 잡았다. 차가운 바람, 습기, 해는 일찍 졌다. 민수진은 텅 빈 거리를 걸어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다. 전화가 울렸다. 김다은 실장이었다. 민수진 씨, 어디세요? 집에 가는 중이에요? 일 끝났어요. 안동철 탐정님이 오늘 다른 일 때문에 못 모셔다 드릴 것 같아요. 조심하세요. 무슨 일 있으면 즉시 전화하세요. 알겠습니다. 민수진은 전화기를 넣었다. 주위를 둘러보았다. 거리는 텅 비었고 가로등은 희미했다. 불안감이 엄습했다. 그녀는 걸음을 재촉했다. 뒤에서 엔진 소리가 들렸다. 차였다. 민수진이 돌아보았다. 검은색 SUV가 그녀와 거의 나란히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다. 창문이 내려갔다. 운전석에는 낯선 남자가 앉아 있었다. 뒷좌석에는 박지훈이 있었다. 민수진 씨, 타시죠. 얘기 좀 해야겠습니다. 싫어요. 그녀는 뒷걸음질 쳤다. SUV가 멈췄다. 문이 활짝 열렸다. 차 안에서 건장한 남자 2명이 튀어나왔다. 한 명이 민수진의 팔을 잡고 다른 한 명이 입을 막았다. 그녀는 벗어나려 애썼지만 힘이 부족했다. 그녀는 차 안으로 밀쳐져 경호원들 사이에 끼었다. SUV가 급히 출발했다. 박지훈이 그녀를 돌아보았다. 고집 부리지 말았어야지. 민수진. 좋게 얘기할 수도 있었는데 이제는 다른 방법으로 해야겠군. 그녀는 공포에 질려 숨을 헐떡이며 침묵했다. 차는 도시를 벗어나 비포장도로로 접어들어 버려진 경납고 앞에 멈췄다.
박지훈이 내리며 경호원들에게 고갯짓했다. 끌어내. 민수진은 차에서 끌려나와 경납고로 향했다. 안은 춥고 어두웠다. 습기와 녹슨 냄새가 났다. 박지훈은 휴대폰 손전등을 켜 그녀의 얼굴을 비췄다. 잘 들어. 선택지는 두 가지야. 첫째, 지금 여기서 상속 포기 각서에 서명한다. 그럼 널 다시 데려다주고 3억을 주지. 친구로 헤어지는 거야? 둘째, 그는 잠시 멈췄다. 아무도 널 찾지 못할 거다. 알겠어. 민수진은 떨었다. 사람들이 저를 찾고 있어요. 제가 사라지면 당신을 바로 의심할 거예요. 의심하라고 해. 시체가 없으면 사건도 없어. 시체는 박지훈이 비웃었다. 근처 늪이 깊거든. 탱크도 빠지는 곳이야. 그녀는 말이 없었다. 박지훈이 주머니에서 서류를 꺼냈다. 여기 포기 각서. 서명할래? 아니요. 박지훈은 경호원 중 한 명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민수진의 뺨을 때렸다. 그녀는 콘크리트 바닥에 무릎을 찌으며 쓰러졌다. 박지훈이 옆에 쭈그려 앉았다. 내가 농담하는 것 같아? 내가 이윤서를 죽였어. 천천히, 체계적으로. 3개월 동안 찻잔에 독을 탔지? 그녀가 시들어가는 걸 보면서도 아무렇지 않았어. 너한테는 다를 것 같아. 민수진은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터진 입술에서 피가 흘렀다. 당신은 살인자예요. 감옥에 가게 될 거예요. 조만간. 박지훈은 일어서서 그녀의 배를 발로 찼다. 그녀는 고통으로 몸을 구부렸다. 그가 다시 쭈그려 앉았다. 마지막으로 묻는다. 서명할래? 민수진은 침묵했다. 박지훈은 몸을 일으켜 경호원들에게 고갯짓했다. 차 준비해. 늪으로 데려가서 거기서 처리하지. 그 순간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 박지훈은 얼어붙었다. 경호원들이 문으로 달려갔지만 경납고 안으로 이미 무장한 경찰들이 들이닥쳤다. 꼼짝 마. 머리 위로 손 올려. 박지훈은 도망치려 했지만 제압당하고 수갑이 채워졌다. 경호원들도 체포되었다. 뒤이어 안동철이 들어와 민수진에게 다가가 일으켜 세웠다. 괜찮아요. 살아있어요. 그녀가 쉰 목소리로 말했다. 잘 버텼어요. 구급차 불렀습니다. 박지훈은 경납고에서 끌려나와 경찰차에 태워졌다. 그는 증오의 찬 눈으로 민수진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안동철에게 기댄 채 서 있었고 오랜만에 처음으로 모든 것이 괜찮을 거라고 느꼈다. 나중에 병원에서 의사들이 상처를 치료할 때 안동철이 설명해 주었다. 박지훈의 휴대폰을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도시를 벗어났을 때 무슨 일을 꾸미고 있다는 걸 직감했죠. 지역 경찰과 공조해서 움직였습니다. 제 시간에 도착했네요. 감사합니다. 민수진은 터진 입술에 얼음 주머니를 대고 있었다. 당신들이 아니었다면? 그런 생각 마세요. 중요한 건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박지훈은 이제 오랫동안 감옥에 있을 겁니다. 살인 미수, 납치, 협박, 게다가 이윤서 살인본 사건까지. 징역 20년은 좋게 나올 겁니다. 민수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고통이 서서히 가라앉았다. 그녀는 눈을 감고 이윤서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녀에게 한 약속. 그녀는 그 약속을 지켰다. 다음 날 이상철 형사는 박지훈을 신문했다. 그는 구치소에 앉아 있었고 면도도 하지 않은 채 멍한 눈빛이었다. 박지훈 씨, 당신은 아내 이윤서 씨를 체계적인 독살로 고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민수진 씨를 납치하고 살해하려 한 혐의도 있습니다. 혐의를 인정합니까? 아니요. 박지훈은 퉁명스럽게 책상을 쳐다보았다. 우리에게는 독살을 증명하는 부검 결과가 있습니다. 당신이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약물을 구매하는 것을 본 증인도 있습니다. 당신이 아내에게 차를 가져다 준 후 상태가 악화되는 모습이 담긴 병원 CCTV 기록도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민수진 씨에게 내가 이윤서를 죽였다. 3개월 동안 독을 탔다고 직접 말하는 녹음 파일도 있습니다. 틀어줄까요? 박지훈은 말이 없었다. 이 형사는 녹음기를 켰다. 박지훈의 목소리가 뚜렷하게 흘러나왔다. 내가 이윤서를 죽였어. 천천히, 체계적으로. 3개월 동안 찻잔에 독을 탔지? 그녀가 시들어가는 걸 보면서도 아무렇지 않았어. 이 형사는 녹음을 껐다. 당신 목소리 맞죠? 박지훈은 대답하지 않았다. 이 형사는 계속했다. 또한 당신이 납치하고 폭행하고 상속을 포기하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협박한 민수진 씨의 증언도 있습니다. 그녀의 몸에는 상해가 기록되었습니다. 당신의 경호원들은 이미 당신의 지시에 따라 행동했다고 자백했습니다. 박지훈 씨,
당신은 스스로를 궁지에 몰아넣었습니다. 당신을 도울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자백뿐입니다. 박지훈은 고개를 들었다. 변호사를 선임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권리입니다. 신문은 이것으로 마칩니다. 이 형사는 신문실을 나와 유진우에게 전화했다. 유 변호사님, 박지훈은 구속되었습니다.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도주와 증인 위협 가능성은 배제되었습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잘 됐군요. 민사소송 서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지훈은 계속 유언장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지만 이제 그의 입지는 더욱 약해졌습니다. 아내 살해 혐의를 받는 사람이 그녀의 재산을 얻으려 하는 모습은 법정에서 아주 냉소적으로 보일 겁니다. 동의합니다. 그가 민사소송에서 이길 확률은 어떻습니까? 제로입니다. 유언장은 흠잡을 데 없이 작성되었습니다. 의사 능력에 대한 의학적 소견서, 영상기록, 공증인의 증언까지 모든 것이 갖춰져 있습니다. 법원은 그의 청구를 기각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형사사건만 남았군요. 증거 수집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곧 검찰의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겁니다. 계속 알려주십시오. 이 형사는 통화를 마쳤다. 일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다. 몇 주만 더 지나면 사건은 법원으로 넘어갈 것이다. 한편 이웃도시에서 민수진은 유진우가 마련해준 아파트에 머물고 있었다. 안전한 장소였다. 24시간 경비가 붙었다. 그녀는 창밖으로 11월의 하늘을 바라보며 자신의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 생각했다. 한 달 전 그녀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바닥을 닦고 쥐꼬리만 한 월급을 받으며 월세방에 살았다. 이제는 막대한 재산의 상속인이자 형사사건의 핵심 증인이며 살해당할 뻔한 여자가 되었다. 그녀는 돈이 기쁘지 않았다. 아직은 기쁘지 않았다. 그것이 이윤서의 목숨값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대가에는 책임이 따랐다. 전화가 울렸다. 유진우였다. 민수진 씨,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멍은 사라지고 있어요. 다행입니다. 소식이 있습니다. 박지훈은 구속 상태입니다. 수사팀이 마지막 증거를 수집하고 있고 곧 사건은 법원으로 넘어갈 겁니다. 동시에 유언장에 대한 민사소송도 진행 중입니다. 한 달 후에 판결이 날 겁니다. 전 뭘 해야 하죠? 기다리면서 요청이 있을 때 증언하고 재판 후에 이윤서 회장님의 모든 재산의 완전한 소유자가 될 준비를 하세요. 민수진은 잠시 침묵했다. 유 변호사님, 만약 제가 이 모든 걸 원하지 않는다면요? 돈, 집, 병원 무서워요. 이 모든 걸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유진우는 한숨을 쉬었다. 민수진 씨, 이윤서 회장님은 당신을 우연히 선택한 게 아닙니다. 그녀는 당신에게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없는 무언가를 보았습니다. 정직함일 수도 있고 어쩌면 그냥 선량함일 수도 있죠. 그녀는 당신이 기회를 얻기를 바랐습니다. 그 기회를 거부하지 마세요. 돈을 가지고 당신의 삶을 꾸리세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당신은 그녀에게 사건을 끝까지 마무리하겠다고 약속했고 그 약속을 지키고 있습니다. 기억해요. 그럼 됐습니다. 힘내세요. 곧 모든 게 끝날 겁니다. 민수진은 전화를 끊고 유진우가 건네준 이윤서의 사진을 보았다. 지적인 얼굴과 단호한 눈빛을 가진 중년 여성. 그녀는 복잡한 삶을 살았고 사업을 일구었으며 사랑을 잃었고 그리고 배신당하고 살해당했다. 민수진은 허공에 대고 조용히 말했다. 끝까지 해낼게요. 약속해요. 구치소에서 박지훈은 침상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인생이 무너졌다. 3년 동안 쌓아올린 모든 것이 한 달 만에 무너졌다. 이윤서는 죽어서도 그를 이겼다. 그는 그녀의 마지막 날들을 떠올렸다. 병실에 누워있던 창백하고 약한 모습, 그녀가 의식이 없다고 생각하며 속삭였던 말들. 얼마나 기뻐했던가. 하지만 그녀는 모든 것을 듣고 모든 것을 이해하고 그가 결코 회복할 수 없는 반격을 가했다. 박지훈은 눈을 감았다. 감방은 춥고 동시에 답답했다. 어딘가에서 물이 떨어졌다. 감방 동료가 코를 골았다. 삶은 계속되었지만 그에게는 멈춰 있었다. 최유라가 떠올랐다. 그녀는 위험을 감지하자마자 떠났다. 똑똑한 여자였다. 그녀는 항상 그보다 똑똑했다. 그가 이윤서를 이용했듯이 그녀도 그를 이용했다. 박지훈은 벽 쪽으로 돌아 누웠다. 내일은 또 신문, 그 다음엔 재판, 그리고 선고. 20년, 어쩌면 그 이상. 그는 자유를 보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그의 나이에 20년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그는 씁쓸하게 비웃었다. 이윤서는 자신이 뭘 하는지 알고 있었다. 그녀는 그에게 목숨은 남겨두었지만 그가 삶을 살아온 이유가 된 모든 것을 빼앗아갔다. 그것은 죽음보다 더했다.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교도관이 새로운 수감자를 데려오고 있었다. 옆방 문이 쾅 닫혔다. 박지훈은 움직이지 않았다. 아무래도 상관없었다. 이윤서가 이겼고 그 승리는 절대적이었다. 반년이 지났다. 봄은 예상보다 빨리 찾아왔다. 도시는 신선한 녹음의 향기로 가득 찼다. 민수진은 자신의 새 아파트 창가에 서서 아래의 대로를 내려다보았다. 아파트는 넓고 밝고 천장이 높았다. 그녀의 아파트, 이윤서의 돈으로 산. 이 몇 달 동안 많은 것이 변했다. 수사는 종결되었다. 박지훈의 사건은 법원으로 넘어갔다. 동시에 유언장에 대한 민사소송도 끝났다. 법원은 이윤서의 의사가 합법적이고 정당하다고 판결하며 박지훈의 이해 제기 소송을 기각했다. 민수진은 공식적으로 집, 병원, 상업용 부동산, 예금 계좌 등 모든 재산의 상속인이 되었다. 그녀는 아직도 믿을 수 없었다. 반년 전만 해도 그녀는 절박하게 돈이 필요했는데 이제 그녀의 수중에는 수백억 원이 있었다. 전화가 울렸다. 유진우였다. 민수진 씨, 내일 선고 공판입니다. 참석하시겠습니까? 네, 꼭 가야죠. 좋습니다. 아침 9시에 법원 앞에서 뵙겠습니다. 다음 날, 민수진은 지방법원에 도착했다. 유진우는 이미 입구에서 김다은과 함께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금속 탐지기를 통과해 3층으로 올라갔다. 법정은 크지 않았지만 사람들로 붐볐다. 기자들, 다른 피고인의 가족들, 변호사들. 박지훈은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다. 그는 살이 빠지고 수척해졌으며 얼굴에는 수염이 덥수룩했다. 그 옆에는 최유라도 있었다. 그녀는 더 가벼운 혐의로 기소되었지만 역시 피고인이었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며 바닥만 쳐다보고 있었다. 판사가 들어왔다. 겉복에 하얀 칼라를 단 중년의 엄격한 여성이었다. 모두 일어섰다. 판사는 자리에 앉아 안경을 쓰고 서류철을 열었다. 대한민국 국민의 이름으로 지방법원은 피고인 박지훈의 형법 제250조, 제276조, 제278조 위반 혐의에 대한 형사사건을 심리한 결과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그녀는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다. 민수진은 주에 깊게 들었다. 단어 하나하나가 중요했다. 피고인 박지훈은 고 이윤서와 혼인관계에 있던 중 그녀의 재산을 탈취할 목적으로 완화의료에 사용되는 독성 약물을 체계적으로 음식과 음료에 혼입하였다.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다발성 장기부전 및 사망을 초래하였다. 판사는 페이지를 넘겼다. 박지훈의 유죄는 다음과 같은 증거들에 의해 입증된다. 사망자의 체내에서 우연한 섭취로는 설명될 수 없는 농도의 독성 물질 존재를 확인한 법의학적 부검 결과, 피고인에게 처방전 없이 약물을 판매한 약사 박 씨의 증언, 약국 및 병원의 CCTV 영상 기록, 증인 민수진의 증언, 그리고 민수진 납치 과정에서 이루어진 피고인의 자백 녹취록. 박지훈은 이를 악문 채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다. 판사는 계속했다. 또한 박지훈은 민수진에게 상속 포기를 강요할 목적으로 그녀를 납치하고 폭력을 행사하며 살해 협박을 하였다. 유죄는 피해자의 증언, 민수진을 버려진 경납고에서 발견한 경찰관들의 증언, 신체 상해에 대한 의학적 감정서, 그리고 협박 내용이 담긴 녹취록에 의해 입증된다. 그녀는 잠시 멈추고 박지훈을 바라보았다. 재판부는 피고인 박지훈의 유죄가 완전히 입증되었다고 판단한다. 감경 사유는 발견되지 않았다. 오히려 가중 사유가 존재한다. 범죄는 탐욕적인 동기에서 비롯되었으며 가까운 사람에 대해 특별한 잔혹성을 보였다. 피고인은 뉘우치지 않았고 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민수진은 무릎 위에서 손을 꽉 쥐었다. 유진우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어 진정시켰다. 판사는 판결 요지를 읽었다. 형법 조항에 의거하여 재판부는 피고인 박지훈을 형법 제250조, 제276조, 제278조 위반죄로 유죄로 인정한다. 경합범 가중에 따라 피고인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하며 형은 교도소에서 복역한다. 박지훈은 움찔하며 철창을 잡았다. 최유라는 흐느꼈다. 판사는 그녀의 사건으로 넘어갔다. 피고인 최유라는 형법 제276조, 제278조 위반 범죄의 방조죄로 유죄를 인정한다. 징역 7년을 선고하며 형은 일반 교도소에서 복역한다.
판사는 서류철을 덮었다. 판결은 항소 기간 내에 항소할 수 있다. 재판을 마친다. 모두 일어섰다. 교도관이 박지훈과 최유라를 출구로 이끌었다. 박지훈이 돌아보며 민수진과 눈이 마주쳤다. 그의 시선에는 증오와 함께 완전한 파멸에 대한 깨달음이 담겨 있었다. 민수진은 그를 차분하게 바라보았다. 그녀는 고소해하지 않았다. 그저 이윤서에게 한 약속을 지켰을 뿐이다. 사건을 끝까지 마무리했다. 그들은 법정을 나왔다. 유진우가 민수진의 어깨를 감쌌다. 모든 게 끝났습니다. 이제 자유해요. 감사합니다. 그녀는 힘없이 미소 지었다. 변호사님, 김 실장님, 안 탐정님, 그리고 이상철 형사님께도요. 여러분이 없었다면 아무것도 못했을 거예요. 우리는 그저 우리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용감했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해요. 그들은 법원 계단을 내려왔다. 밖은 햇살이 눈부셨다. 민수진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반년 만에 처음으로 안도감을 느꼈다. 민수진은 이윤서의 집, 3개의 개인 병원, 2개의 쇼핑몰, 사무실 건물, 그리고 은행 계좌의 완전한 소유자가 되었다. 금액은 막대했다. 그녀는 병원을 관리할 전문 경영인을 고용하고 부동산 일부를 매각하기 위해 중개인을 고용했다. 모든 것을 다 갖고 싶지는 않았다. 너무 과했다. 쇼핑몰과 사무실 하나를 팔았다. 집과 잘 운영되어 안정적인 수입을 가져다주는 병원 하나는 남겨두었다. 매각 대금은 안전한 자산에 투자했다. 일부는 암 환자를 돕는 자선 재단에 기부했다. 또 다른 일부는 자신과 어머니, 먼 친척들의 모든 빚을 갚는 데 썼다. 유진우와 그의 팀에게는 그들이 요구한 것보다 더 후한 성공 보수를 지불했다. 안동철에게도 마찬가지였다. 이상철 형사에게는 값비싼 시계를 선물했다. 그는 돈은 받을 수 없었지만 선물은 받았다. 감사합니다. 이 형사가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누구나 이런 압박을 견뎌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대단하십니다. 전 그저 약속을 지켰을 뿐이에요. 그것만으로도 대단한 겁니다. 민수진은 미소 지었다. 이 형사가 떠나고 그녀는 유진우의 사무실에 홀로 남았다. 유진우가 그녀에게 차를 따라주고 맞은편에 앉았다. 이제 어떡하실 겁니까? 민수진 씨. 모르겠어요. 그냥 조용히 살고 싶어요. 두려움 없이, 쫓기지 않고요. 공부하고 싶어요. 심리학 학위를 받고 싶어요. 이제 그럴 여유가 생겼으니까요. 옳은 생각입니다. 이윤서 회장님도 당신이 행복하기를 바라셨을 겁니다. 노력할게요. 유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무슨 일이든 필요하면 연락하세요. 언제든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녀는 차를 다 마시고 작별 인사를 하고 거리로 나섰다. 날은 따뜻하고 화창했다. 도시는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었다. 사람들은 바쁘게 움직였고 아이들은 마당에서 놀았고 가게 점원들은 손님을 맞았다. 민수진은 택시를 타고 주소를 말했다. 이윤서의 집, 이제 그녀의 집은 정원으로 둘러싸인 조용한 동네에 있었다. 그녀는 안으로 들어가 방들을 둘러보았다. 모든 것이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다. 가사도우미는 은퇴했지만 일주일에 한 번 와서 환기하고 청소했다. 민수진은 2층으로 올라가 이윤서의 침실로 들어갔다. 방은 넓고 밝았다. 협탁 위에는 사진이 놓여 있었다. 젊은 시절의 이윤서, 아름답고 자신감 넘쳤다. 민수진은 가방에서 집 열쇠를 꺼내 사진 옆 협탁 위에 놓았다. 조용히 말했다. 이윤서 회장님, 부탁하신 대로 다 했어요. 박지훈은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22년형을요. 그는 더 이상 아무도 독살하지 못할 거고 아무도 속이지 못할 거예요. 저를 믿어주셔서 감사해요. 당신이 제게 남겨주신 것에 부끄럽지 않도록 노력할게요. 그녀는 말없이 서 있다가 방을 나와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거실로 가서 벽난로 옆 안락의자에 앉아 눈을 감았다. 모든 것이 끝났다. 박지훈은 감옥에, 최유라도 마찬가지. 상속은 정리되었고 빚은 청산되었다. 삶이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 민수진은 이윤서가 자신을 불렀던 병실에서의 그날을 떠올렸다. 그녀의 말을 기억했다.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평생 청소나 하는 일은 다신 안 해도 될 거야. 그때는 아픈 사람의 헛소리처럼 들렸다. 하지만 이제는 현실이었다. 그녀는 눈을 뜨고 벽난로를 바라보았다. 삶이 그녀에게 기회를 주었다. 이윤서가 그녀에게 기회를 주었고 그녀는 그것을 헛되이 쓰지 않을 것이다. 집은 그대로 두었지만 자주 살지는 않았다. 시내 중심가의 아파트에 더 자주 머물렀다.
병원은 수익을 냈고 전문 경영인들은 정직하게 일했다. 민수진은 재무를 감독했지만 운영에는 개입하지 않았다. 아직은 잘 모른다는 것을 알았다. 민수진은 종종 박지훈을 떠올렸다. 그를 용서했을까? 아니. 하지만 증오도 느끼지 않았다. 그저 무관심. 박지훈은 그녀가 바닥을 닦고 굶주리며 살았던 그 시절의 삶과 함께 과거에 남았다. 가을, 민수진은 대학교 심리학과에 입학했다. 그리고 그때쯤 이윤서의 집으로 돌아왔다. 방들을 둘러보다 침실 앞에서 멈췄다. 들어가서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사진을 보았다. 이윤서 회장님, 1년이 지났어요. 전 잘 해냈어요. 이 유산과 함께 사는 법을 배웠고 낭비하지도 돈에 미치지도 않았어요. 박지훈은 형을 살고 있어요. 최유라도요. 모든 게 당신이 원했던 대로 됐어요. 믿어주셔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해요. 그녀는 일어서서 방을 나와 조용히, 조심스럽게 문을 닫았다. 삶은 계속되었다. 복수 없이, 증오 없이, 그저 삶, 그리고 그것이 민수진이 할 수 있는 최선이었다. 자신에게 모든 것을 준 여자를 기억하며 품위 있고 정직하게 사는 것. 이윤서는 승리했다. 힘이나 분노가 아니라 지성과 계산, 그리고 정의는 존재한다는 믿음으로. 박지훈은 독약 한 방울 한 방울에, 거짓말 한마디 한마디에 아내가 죽어가는 것을 지켜본 매 순간에 대한 대가를 치렀다. 그리고 민수진은 기회를 얻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 기회를 올바르게 사용했다.